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9기 인터뷰 마지막 편입니다. 장서준 노무사님 모시고 2기 이후부터 시험까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9기 장서준 노무사입니다. 오늘 인터뷰 기대도 될까요? 편안하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호신 노무사님께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소식이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최호신 뭐 건강 이상설, 뭐 불화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화설 사실입니다. 네. 또 오늘 불화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네, 말씀드리고, 처음에 우리 일부 과목별 공부법 그리고 정보 공유 스터디인데, 그 전에 노무사님 어떻게 합격하셨는지, 그리고 몇 년 차에 합격하셨는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학과 전공 출신으로서 이제 시험을 준비했고요. 처음 1년차 때는 이제 생동으로 목표로 달렸는데 이제 불합격하고 유예 때 합격을 해서 이제 29기로 합격하게 됐습니다. 2년 차에 그럼 합격을 하신 거고요. 보통 이제 유예 아니면 헌동차에 많이 합격을 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럼 혹시 그 첫 해에는 동차를 목표로 공부를 하셨는데 좀 어떻게 점수는 잘 받으셨었나요? 행정이 조금 안 나와서 한 1점 몇 점으로 안 낸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크게 안 됐죠. 아니 그때 당시 때는 이제 엄청 빼곡했거든요.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때가 한 59점 얼마로 합격 컷이었던 것 같은데 57점 얼마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2기에서 3기로 가는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때 과목별로 공부법이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량화 해가지고 목표를 잡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방학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일이면 12일이랑 한 8일 이렇게 해가지고 1회 독은 12일에 할당을 하고, 두 번째 해독은 아무래도 조금 더 부담이 줄어드니까 8일에 이렇게 배분해가지고 전체 과목을 100이라고 치면 100 나누기 12, 두 번째 때는 100 나누기 8, 이런 식으로 방학 때 조금 수를 올렸던 것 같아요. 방학 동안에 그럼 본과목 2회독을 하신 거네요? 2회독은 했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많이 남는 분이 계신다면 약점 위주로 챙겨 가시면 3기 때 좀 편안하게 좀 수험 생활을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회독. 저 1회독 했던 것 같거든요. 노무사님 혹시 그 방학 때 몇 회독 하셨나요?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이제 2기에서 3기로 갈 때는 그래도 2회독 이상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1회독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3회독은 조금 버겁고 해서 저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렇게 비슷하게 주제를 나눠서 목표 일수로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약간 저랑 다른 점은 매일 전 과목을 공부를 하신 거네요. 네네. 이제 저는 이제 월요일에는 노동법, 뭐 화요일에는 뭐 행정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책이 무거워서 다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이유. 노무사님은 어떻게 하셨었어요? 저도 노무사님이랑 비슷하게 하루에 4과목씩 했어요. 저는 집중력이 짧아서 그 노무사님처럼 하면은 하루에 노동법만 막 8시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 저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4과목씩 한 2기 때부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예시면은 스터디도 조금 하셨을 것 같은데 스터디를 몇 개 정도 하셨는지, 어떤 과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동차 때 하나 했고, 그리고 유예 때 하나 했는데, 유예 때는 어떤 스터디를 했냐면 1기 때가 좀 아무래도 유예생들은 좀 시기가 널널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마음이 느슨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통화 스터디를 했어요. 기본서의 일정 분량 중에서 하나의 주제를 던져놓고 목차랑 핵심어, 꼭 들어가야 되는 문장, 이런 거를 서로 이제 전화 통화상에서 주고받고 해가지고 서로 교정해줄 건 교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거를 2기 이후에 하면 조금 리스크가 커요. 아무래도 혼자서 빨리빨리 해독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차 때 했던 스터디가 불안감을 없애는 용도의 스터디거든요. 제가 만약에 수강생 기준으로 내가 1타 강사를 듣고 있다면 2타나 3타 강사 듣는 분을 찾는 거예요. 이제 노무사 카페에서. 그 진현이의 기록 그 댓글에서
무리수였습니다. 네.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네. 1타 강사랑 2타 강사를 연기부터나 혹은 1기부터 쭉 충실하게 따라왔던 분을 찾은 다음에 그분이랑 카페나 뭐 스터디 카페에서 1대1로 만나서 네. 자기 이제 단거나 시킨 기본서나 아니면 서브로 선생님이 이거 강조하셨어요, 이거 A급이에요, 이거 2기 때 나왔어, 이거 1기 때 강조하셨어요, 이렇게 빠르게 말해요. 그 옆에 있는 분은 자기 기본서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가서 표시를 빨리 해내요. 하는데 여기서 주의점은 솔직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서로. 네. 그렇죠. 이게 서로 합격을 위한 거기 때문에 네네. 나는 조금 덜 알려주고 상대한테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좀 이기적인 생각은 네네. 서로에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을 좀 주의해서 방약을 좀 조절해보면 2, 3기 방학 때 전체 해독을 할 수 없다, 내가 상황상. 그러면 그거 중심으로 하면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이 시기 때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스터디를 저는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네, 되게 신기했어요. 네. 뭔가 진짜 딱 신뢰관계 속에서 맺어진 진짜 정보 공유용. 그러면 저 또 듣다가 또 궁금한 게 네. 이 전화 스터디는 그러면 비대면 네, 그렇죠. 코로나 시국에 네. 그런 것도 있고 장소가 서로 조율하기 어렵더라고요. 서로 중요한 시기고 시간이 다 아까우니까. 그래서 전화를 택했는데 저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을 달리지 않고 내년을 이제 기약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것도 한번 맞는 스터디 메이트를 찾으셔서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야. 혹시 뭐 실제로는 그럼 전혀 만나본 적이 없으신가요? 스터디원이랑은? 정보 공유 스터디는 네. 그분은 28기 합격하셨어요. 네. 그분은 합격하셨고 네. 그때 이제 합격하고 나셔서 이제 저한테 좀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기억이 남았고 네. 유해 때 이제 통화 스터디 하신 분은 한 번 만났는데 네. 그분도 합격했습니다. 와. 그분은 이제 네. 유해로 같은 유해 상태를 골랐어요. 제가 네네네. 아무래도 정보 공유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맞는 사람이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금 이게 박탈감이나 이제 자존감이 낮은 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 네. 때는 그래서 이분 왜 이렇게 잘하지? 이러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또 나랑 경력에 비해서 좀 짧다 그러면 또 네. 내가 자만해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딱 적당한 분을 찾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도 유해로 이제 합격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100%입니다. 이거 합격률은. 스터디가 효과가 있네요.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타 강사님들 자료를 활용하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다고 하셔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